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료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분석가의 리뷰 참여,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잘 수행된 리뷰 하나가요. 생각보다 전체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엄청 크게 기여하면서도 또 비용 효율도 아주 높다는 점이거든요.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테스트 분석가는 뭐랄까, 개발자나 기획자랑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그 리뷰, 특히 체크리스트 기반 리뷰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테스트 분석가가 테스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 문서 같은 것들을 리뷰할 때요. 이 체크리스트 기반 리뷰가 아주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점검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단순 확인 이상이죠. 체크리스트는 그 리뷰 과정을 뭐랄까 객관화 시킨다고 할까요? 그런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저희 팀 표준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작업물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피드백 받는 사람도 좀 덜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내용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되죠. 협업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 객관화 포인트 진짜 와닿네요. 네네. 괜히 기분 상할 일을 줄여주려군요. 근데 뭐 모든 문서나 모든 상황에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료들에서도 혹시 뭐 다양한 체크리스트 종류를 다루던가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모든 리뷰에 좀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반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모든 항목에 고유 식별자가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미결정 사항은 없는지, 형식은 통일되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반면에 요구사항 명세서처럼 특정 문서 유형이나 아니면 뭐 특정 품질 속성에 딱 맞춰진 특정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가령 요구사항 문서라면 그 쉘이나 슈드 같은 용어를 제대로 썼는지, 또 각 요구사항이 실제로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써졌는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 그럼 요구 사항이 그냥 글로 쭉 써 있는지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 형태인지 같은 형식에 따라서도 체크리스트 항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오,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이 체크리스트를 특정 기술 세트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래머용 체크리스트랑 테스터용 체크리스트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의 리스크 수준, 뭐 안전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러면 훨씬 더 깐깐한 기준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테스트 기법, 예를 들어 결정 테이블 규칙 같은 걸 잘 적용했는지 보거나 아니면 요구사항, 유스케이스 같은 특정 산출물 유형에 맞춰서도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와, 이게 이렇게까지 세분화될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 그럼 특히 테스트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체크리스트가 좀 더 중요하게 쓰일까요? 아무래도 테스터 분석가에게는 당연히 그 테스터의 관점의 반영된 체크리스트,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유스케이스처럼 시스템의 기능이나 동작을 정의하는 그런 명세 항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화된 체크리스트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드 자체의 논리나 구조보다는 그 명세가 완전한가, 무어하진 않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테스트가 가능한가, 이걸 검증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런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딱 만들어두면 놓치기 쉬운 잠재적인 결함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참 좋은데요. 근데 혹시 이런 체크리스트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뭐랄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좀 더 창의적인 개선점 같은 걸 놓칠 위험은 없을까요? 약간 틀에 박힌 검토만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체크리스트가 만능은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는 중요한 기본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지, 분석가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나 경험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크리스트에 맡겨두고 분석가는 그걸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문제나 복잡한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즉, 체크리스트는 분석가의 능력을 보조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그런 도구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분석가는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이네요. 네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그냥 단순 목록이 아니고 테스트 분석가의 고유한 시각을 체계화시켜주고 또 리뷰를 객관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비용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잘 설계하고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리뷰의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제품,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특정 리스크 수준이나 테스트 기법에 맞춰서 체크리스트를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관여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혹은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